쿠팡, 네이버 쇼핑, 쓱닷컴, 최근 이커머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쇼핑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여기서 많이 물건들 사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롯데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좀 생소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롯데온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롯데 쇼핑의 이커머스 전략이죠. 그게 롯데온인데 이게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자에 허덕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모호한 정체성.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이 롯데온이 외면받은 지가 오래입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자, 현재 상황 어떤지, 무엇이 문제인지 박주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롯데온이 오픈마켓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이버 등 각종 포털 사이트 유명 이 카페에서는 화장품부터 의류 그리고 신발 등 롯데온에서 구매한 상품의 품질이 형편없다라는 불만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특가 판매, 핫딜 등의 제품이 하급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부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롯데온에서 의류를 주문했다가 이런 바지는 살다 처음 본다. 안쪽 밴딩이 7cm가량 나와 있고 마감 처리도 불량이라 반품 보냈더니 그 판매자가 불량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서 핏도 화면이랑 전혀 다르고 어이가 없었다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소비자도 지난달 롯데온에서 화장품을 주문했다가 가품을 받고 제품을 뜯어서 쓰다 보니까 이상해서 리뷰를 수정한다면서 몇 통째 백화점에서 구매해서 쭉 써온 제품하고 질감도 다르고 향도 다르다면서 써보니까 단번에 이상한 걸 느꼈고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롯데온에서는 안 산다. 이 이야기가 소비자들로부터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롯데온의 신뢰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네,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네. 롯데온의 신뢰도가 이처럼 하락한 데에는 롯데온이 경쟁적으로 판매자 모시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롯데온의 셀러의 가입 절차는 상당히 쉽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그리고 이용약관 동의, 사업자 인증, 기초정보 입력 등 입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뒤에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빠르면 한두 시간 내에 입점 완료 메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롯데온의 중개상품은 확연히 늘었는데요. 실제로 3분기 롯데온의 중개상품은 전년 대비 62.3% 늘어난 4913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들어오면 그만큼 어떤 그 품질 논란,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이같이 이제 불만이 지속되면 롯데온이라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공산이 큰 만큼 입점 셀러들에 대한 깐깐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충고하고 있는데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금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오픈마켓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기 너무 쉬운 환경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통 명가, 이런 백화점, 제품 이런 거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롯데랍니다. 롯데. 이런 명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롯데 쇼핑의 이커머스, 이 롯데온은 참 어떻게 보면 좀 한심스럽다, 애물단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롯데온이 새롭게 이제 출범한 때가 2020년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이제 2020년 4월에 출범을 하면서 온라인 고객 정보를 통합해서 개인 맞춤형 쇼핑을 제공하겠다라는 큐레이션 커머스를 포방하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 통합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이어졌고 정체성 면에서 경쟁사들과 차별점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편리한 쇼핑을 하도록 돕겠다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개편에 나서면서 버티컬 특화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개인화 추천 영역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적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롯데온의 지난 3분기 실적 매출 251억 원, 영업손실 378억 원으로 나타났고요.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323억 원에 달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거고 이 이커머스 전략 부재로 인해서
쿠팡이나 네이버의 점유율 근처는 아예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3위 경쟁에 쓱닷컴 그리고 11번가에 밀려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롯데쇼핑이 이커머스 사업을 접어야 영업 적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롯데쇼핑에서도 참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기사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지난해 이제 기사 회생하겠다, 좀 새롭게 바뀌어 보겠다, 위기 극복을 하겠다라면서 이베이 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출신의 나영호 대표를 영입을 했습니다. 나 대표는 롯데온을 성장시킬 핵심 키워드로 버티컬 서비스를 내세웠습니다. 이 버티컬 서비스라는 것이 특정 카테고리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롯데온이 성장하려면 복잡한 사용법, 그리고 불안정한 시스템, 느린 배송 등 해묵은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호감을 사는 데 실패를 했는데 올해 9월에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화면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지만 불만이 여전합니다. 제가 구글 플레이어 그 스토어에서 평점을 확인해 봤더니 5점 만점에 2.9점에 불과했고요. 그 이용자들의 후기를 봤더니 온라인 쇼핑몰인데도 재고 부족으로 취소당하거나 배송 지연으로 한 달 넘게 못 받다가 취소당했다. 실시간 재고 관리도 안 되는 거냐? 뭐 관련 어플이 너무 많다. 어플 통폐 앞에서 단순하고 접근성 좋게 만들 수는 없냐? 쇼핑 앱인데 쇼핑하기가 힘들다라는 불평들이 쏟아졌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편의성부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롯데쇼핑은 과연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점을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